자, 일단 제일 기본 세팅부터 먼저 진행해 볼게요. 오늘 진행하는 거는 2021년 11월 A 유형 ITQ 기출문제고요. 제일 기본 사항은 A열의 열너비를 1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A열을 선택하시고 지금 뭔가가 좀 버벅이는 것 같은데 A열의 열너비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를 클릭하시고 1로 맞춰주세요. 그런 후에 시트 2를 컨트롤 누르면서 옆으로 복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복사. 그리고 이름은 더블 클릭하신 후에 제1작업 시트 2도 따닥 해서 제2작업 시트 1 3번도 따닥 해서 제3작업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런 후에 제1작업을 클릭하시고 여기 내용 적는 거 보면은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을 굴림 11포인트로 적으라고 했고요. 데이터를 보면은 비사셀서부터 데이터를 적었죠. 그래서 비사셀에다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이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에 보니까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불림의 11포인트. 자, 그래서 정렬은 숫자나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하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범위를 잡아서 오른쪽 가운데 정렬할 애들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요. 판매 금액과 판매 수량 부분은 천 단위 구분교를 찍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제목 부분. 도형은 십자형, 그리고 그림자는 옵셋 아래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하래요. 그러면 위에다가 삽입의 도형의 모양을 십자형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는 옵셋 오른쪽을 골라주세요. 그 다음 여기 코딩 교구 쇼핑몰 판매 현황을 적겠습니다. 작성하신 후에 일단 글씨를 보니까 글꼴은 굴림에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을 주래요. 그래서 글씨를 홈탭에 글씨는 굴림, 그리고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글씨 색깔은 검정색,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 그리고 여기 정렬을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 주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 칸이 좁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1이나 2나 3행을 좀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 굴림의 24포인트 네, 다 맞췄고요. 이제 요 옆에 결제란을 만들 차례네요. 결제란은 이메일셀을 만들 것이므로 대각선 방향에 좀 빈 공간에다가 만들 거예요. 두 칸을 범위 잡고 병합, 그 다음 결제, 담당, 대리, 그 다음에 팀장 이렇게 적고, 결제는 맞춤을 세로 쓰기, L열은 줄여서 결제란을 좁혀주시고 MNO는 적절하게 조절할게요. 그 다음 결제란의 이 하단 부분인 20셀은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범위를 잡고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그 다음 모든 테두리, 결제란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결제란을 범위를 잡고 복사 옆에 세모, 그림으로 복사하신 후에 확인, 붙일 부분에 커서를 놓고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결제란이 붙여집니다. 결제란을 작성한 후에는 여기서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으므로 원본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여기 결제란 범위를 잡고 지우기, 모두 지우기 하시면 쉽게 원본이 제거가 됩니다. 자, 일단 결제란까지 잘 됐는지 확인한 후에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 할게요. B4에서부터 J4, G14, I14 영역은 주황색으로 채우기 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범위를 잡아주세요. 여기 B4에서부터 J4까지 범위랑 그 다음 G14, I14를 선택하신 후에 채우기를 주황색을 골라줍니다. 자, 색깔 채우는 건 그리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유효성 검사도 바로 해볼게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A74셀에 상품명 C5에서부터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하네요. 그러면 A74셀을 일단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맞추시고요. 원본에다가 C5에서부터 C12 영역을 끌어서 범위를 잡아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생겨요. 눌러서 아두이노 우노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좀 넓어야 되겠네요. 모양이. 가운데 장렬. 요게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인데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는 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네. 자, 셀 서식에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보시면 여기죠. F5에서부터 F12면 판매 금액 영역인데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보니까 6 쉼표 800원, 그러니까 6,800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일단 F열을 범위를 잡을게요. F5에서부터 F12까지. 범위를 잡으신 후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셀 서식의 단축키는 컨트롤 1번이라서 익혀두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자,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샵 쉼표 샵 0 형식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 이 뒤에다가 원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그러고 확인하면 샵 쉼표 샵 0원이 바로 천 단위 구분교 뒤에 원을 적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 요거 판매 금액인데요.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판매 금액으로, 판매 금액으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F5에서부터 F12까지 영역을 잡아주시고 요 이름 상자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여기다가 판매 금액이라고 적고 엔터 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은 기본적인 모양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 다음부터가 이제 함수인데요. 함수가 조금 어렵긴 하실 거라 또 천천히 한번 나가 볼 거예요. 자, 요거까지 다 하셨어요? 이름 정의까지? 그러면 이제 1번서부터 한번 해보죠. 판매 순위는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위부터 3위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if랑 rankEQ 함수를 같이 쓰셔야 되는데요. if문부터 한번 써볼게요. 죄송해요. rankEQ부터 먼저 써볼게요. 판매 순위를 구할 때 등호를 적으시고 rankEQ 넘버는 해당 줄의 판매 값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을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 쉼표. 자, 여기 REF라고 되어 있는 건 레퍼런스 참조 범위예요. 그래서 판매 수량의 범위를 잡아주신 후에 F4번으로 고정하세요. 그 다음 쉼표. 오더는 정렬 방식인데 큰 순서가 1등이다 라고 한다면 내림차순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지금 얘는 큰 순서가 1등이 맞죠?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따닥 또는 생략하셔도 돼요.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판매 순위가 나올 거고 채용 핸들로 끌어보면 일단 요런 값들이 나올 거예요. rankEQ로 한번 가볍게 계산해 보시고 요거를 이제 if문에 대입시켜 볼 거예요. 판매 순위를 3등까지 구하래요. 그래서 if를 활용할게요. rankEQ 아까 구하신 구문을 따닥 클릭하시면 이렇게 함수가 보일 거예요. 이 rank 앞에다가 클릭하시고 if 로지컬 테스트가 논리식인데 rankEQ 저 뒤쪽에다가 작거나 같다 3등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1등, 2등, 3등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쉼표 여기 rankEQ서부터 여기 괄호까지 범위를 컨트롤 C 복사하신 후에 제일 뒤에다 컨트롤 V로 붙이세요. 그 다음 쉼표 나머지는
조건에 맞지 않을 땐 공백을 표시하라고 했으므로 다운표 다운표 괄호 닫고 엔터. 그 다음 판매 순위를 다시 채우기 핸들로 끌어보시면 3등까지만 나오고 나머지 등수가 가려지게 됩니다. 요거 1번 문항이에요. 자, 2번 조건은 지금 보니까 배송기간을 구하는 건데요.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품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가 1이면 이 얘기죠. 그러면 2일 이내를 주고 2면은 3일 이내, 3이면 4일 이상을 주래요. 추즈랑 write 함수를 쓰라고 하는데요. 일단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한 글자를 뽑아 볼게요. 그래서 write 함수부터 써보겠습니다. 자, 배송기간에 커서를 놓으시고 write 텍스트는 상품 코드에서 쉼표 넘차스는 글자 수 한 글자 가져오겠다 해주시면 1이나 2나 3의 어떤 값이 가져와졌을 거예요. 자, 간단하니까 한번 바로 구해보세요. 자, 다시 이 배송기간 구하신 걸 더블 클릭해 볼게요. 따닥 write 앞에다가 choose 그리고 write 뒤에다가 쉼표. choose는 선택 함수를 뜻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값이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 1이면 첫 번째 값, 2면 두 번째 값, 3이면 세 번째 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1일 때 여기서 뭐를 주라고 했냐면 1이면 2일 이내, 2이면 3일 이내, 3이면 4일 이상을 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다운표하고 2일 이내 이면은 쉼표 다운표 3일 이내 쉼표 다운표 4일 이상 적고 다운표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배송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시면 되시겠고요. choose 함수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기 write로 구한 값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얘가 1이면 첫 번째 값, 2면은 두 번째 값, 3이면 세 번째 값을 구하는 함수가 choose예요.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번엔 3번 문제인데 보드 판매 수량 단위 개 합계입니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고 돼 있고 dsum이라는 함수를 쓴대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dsum을 한번 구해볼 건데 커서를 일단 이 13셀을 찍어 주시고요. 여기 등호 적으시고 dsum ds 하면 dsum 보이죠? 따닥. 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sum 함수인데요. 어떤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일단 위쪽에 표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쉼표 필드라는 거는 내가 구할 게 보드 판매 수량 합계죠. 그래서 판매 수량을 해당 그 G4셀이 되겠네요. 여기를 클릭 하시고 쉼표 크리테리아 요게 이제 조건 범위인데 보드에 대한 거죠. 그래서 D4, D5셀 분류가 보드인 거 이렇게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판매 수량 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요 위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이번에는 센서 상품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구한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countIf라는 함수와 %% 연산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센서 상품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 조건에 맞는 수를 셀 것이므로 countIf를 구할게요. COU countIf 따닥. range라는 건 조건 범위인데 일단 분류가 쉼표, 다운표, 센서인
수를 세라 라고 하면 분류가 센서인 수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구한 결과값에 개를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n% 연산자를 이용해서 얘와 같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따닥 하시고 count if 뒤에 n% 따옴표 개, 따옴표 닫고 엔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구해보세요. 자, 최대 판매 금액은 정의된 이름 판매 금액을 이용하여 구하시오라고 하는데요. 보통 최대값을 구하는 게 맥스이지만 이 예제에서는 라지라는 함수를 쓰라고 돼 있어요. 라지가 어떤 함수였냐면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게 라지였죠. 아까 나눠드린 표인데요. 인수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게 라지 함수. 지금은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예요. 자, 해볼게요. 판매 금액인 제13셀에 커서를 놓으시고 등호 적고 라지. 어레이는 범위가 되겠는데 얘가 지금 어떤 범위냐면 판매 금액에 쉼표. 제일 큰 값이니까 첫 번째로 큰 값이죠. 1 적고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최대 판매 금액이 가져와집니다. 어렵진 않아요. 판매 금액을 뽑는 건데요.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판매 금액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를 쓰래요. 등호 적고 Vlookup. lookup value는 찾는 값으로 이 상품명 찍어주시고 쉼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인데요. 여기 찾는 값이 상품명부터면은 테이블 어레이도 상품명부터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범위 잡아주시고 쉼표. 판매 금액은 그렇게 치면은 상품명 분류 브랜드 판매 금액이니까 네 번째죠. 그리고 정확히 일치 false 또는 0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 판매 금액이 나와요. 판매 금액을 구해보세요. 여기 상품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판매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아마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7번입니다. 7번에서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판매 수량이 2,000 이상인 행전체에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고 해요. 그리고 글꼴은 파랑 붉게를 주래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범위를 잡아주세요. 행범위를 이렇게 잡습니다. 자, 범위 잡으세요. B5에서부터 J12까지 범위 잡으셨어요? 그러면 홈 탭의 조건부 서식. 여기서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들어가시고 여기다 판매 수량의 제일 첫 번째 값을 찍어주세요. 클릭. 그러고 F4번을 2번. 얘가 크거나 같다 2000. 서식을 글꼴을 붉게, 색깔을 파랑 하고 확인해 주시면은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네, 고생하셨어요.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시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도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을 보면요. 얘가 바깥쪽에 이렇게 조금 더 굵은 테두리가 쳐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도 한번 테두리 줘볼게요. 자, 일단 전체 바깥쪽 범위를 잡아주신 후에 홈 탭의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세요. 그럼 바깥쪽이 테두리가 좀 굵게 됐죠?
그 다음 안쪽도 범위를 잡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바깥쪽과 안쪽에 이렇게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쳐졌어요. 출력 형태에는 눈금선이 있나요? 없죠? 이거 없애는 것만 해볼게요. 자, 여기 보기로 가보실래요? 보기. 여기 보시면 눈금선 있죠? 요거 체크 풀어주세요. 네, 됐어요. 이제 저장합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꼭 가져오세요. 파일에 저장. 경로는 찾아보기 누르셔서 기본적으로 ITQ 저장하는 경로가 문서의 ITQ 폴더예요. 그래서 문서의 ITQ 원래 수험번호 빼기 이름인데 아직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오늘 날짜 적을게요. 2022-0221 빼기 이름 하고 엔터. 이렇게 저장 한 번만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2작업, 3작업, 4작업 해서 요거 문항 완전히 마치도록 할 거예요. 고생 많으셨어요.